네,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맨날같이 그 배만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조금 실증감이 있어서 요번에는 제 영상에 보면 그 특정 업체의 그 국내 경유 픽업 트럭을 소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그 관심도가 높으셨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미국의 그 픽업 트럭 중고 매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입니다. 현지 사이트고요. 포드 FE10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XLT 등급이 XLT 등급이거든요. 뭐 등급이 4개, 5개 정도 등급이 있는데 XLT 등급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후륜 고등이네요. 5.5 버전이고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미국 픽업 트럭은 워낙 튼튼하고 땅덩어리 워낙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요, 기본 전자장비 편의 시설은 좀 빠질지언정 차 프레임이나 안전장치는 굉장히 견고하게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엔진이 보면 3.5리터 6실린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일리지는 25,000 마일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산을 하면 45,000km, 6,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고 픽업 트럭을 이제 경유 같은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구를 해서 그 다음에 등록하는 대행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한국에요. 예,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인수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배를 수입을 직구를 하는 것보다는 차 같은 경우는 직구 대행비부터 해서 이제 뭐 물류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2018년식이면 얼마 안 됐죠. 뭐 46,000km면은 글쎄요, 뭐 한국에서도 중고시장에 2018년식의 연식이 얼마 안 돼 2년 정도 된 차가 4만 킬로면은 상당히 고가의 차로 판매가 되거든요. 이제 그 배를 카라반이나 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뭐가 있느냐, 사륜고동을 굳이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뭐 특정 사항에 모래밭에 차가 잠겼다거나 아니면은 험로 주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 사륜고등을 잠깐 쓰거든요. 상시 사륜을 쓸 수 없기 때문에요. 잠깐 쓰고요. 배를 끌고 다니는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슬로프에서 슬로프가 얼어 있다거나 미끼가 껴 있다거나 그럴 때 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륜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륜고동을 쓰거든요. 근데 평상시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뭐 이륜고동도 쓸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력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차는 마력수가 워낙 높기, 힘이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뭐 웬만한 데는 다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픽업 트럭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연식이 오래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비가 솔직히 많이 안 나옵니다. 이 차체 공차 중량이 상당히 무겁고요. 마력수가 높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휘발유가 싸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팔리고요. 미국에서도 픽업 트럭이 고가의 제품이기도 해요. 후면 쪽에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요,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업 트럭의 미국 픽업 트럭의 특징인 게 후면 쪽에 개방형 창문이 있죠. 쪽 창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 반려견, 큰 대형견을 싣고 목줄을 잡고 간다거나 그럴 때 용이하게 쓴다고 합니다. 이 문은 이제 운전석에서 전동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최근에 모 업체의 픽업 트럭이 수입됐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반수동이에요. 예, 자동도 아니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열리는, 그런데 이거는 전동입니다. 전동 방식입니다. 2018년식이면 아주 구형은 아니에요. 신모델로 바뀐 모델입니다. 지금 페이스오프트에서 풀체인지 됐거든요. 2021년 버전이 신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규가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수입이 직구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수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큽니다. 예, 조향장치 그 다음에 컨트롤 레버 가운데 컨트롤 레버 배를 따지면 컨트롤 레버거든요. 기아봉 같은 경우도 거의 굵직굵직합니다. 선실 공간에 이 동급 차량을 제가 타봤는데 프레임 바디는 굉장히 높아요. 그냥 지면에서 올라와 있는 잔진동을 조금 상쇄해 줍니다. 어떤 분은 프레임 바디에 있기 때문에 뭐 진동이 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오히려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냥 구름에 둥둥둥 떠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전동 시동 방식은 아니죠. 키가 꽂아 있습니다. 미국은요, 땅덩어리 워낙 넓기 때문에 정비소를 한번 이동하려면 우리 같이 이제 뭐 금방에 5분 거리, 10분 거리 금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뭐 30분, 40분, 뭐 길게는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고장이 있는 전자장비는 다 웬만하면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자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오프라인 마켓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정비 공간이 잘 돼 있습니다. 픽업 트럭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미 쪽 보십시오. 이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픽업 트럭 수입된 것들을 보면 아쉽게도 이제 뭐 쌍용차도 그렇고요. 그 콜로라도도 그렇고 뭐 쌍용의 칸도 그렇고 보면요, 뒷공간이 조금 아쉽게도 좀 좁아요. 근데 이 차는 워낙 넓어요. 좀 딱 보시기에도 지금 그 가운데에 발을 디딛는 공간이 한 50cm 정도의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시트 포지션도 지금 나오는 거는 시트가 밑으로 쭉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등받이가 더 눕혀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한 25도 정도 각도로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높아요. 예.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2018년식은 너무 오래된 원전이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뭐 4km, 5km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거 한 8km 가까이 나올 거예요. 뭐 공차종 평균 연비는 어차피 매뉴얼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시내 주행은 좀 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고속 주행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150의 그 특징이 가운데에 그 말뚝 기어가 들어가는 부분에, 가운데 시트에 말뚝 기어 들어가는 부분에 원래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이 차는 없어요. 램레블이나 이런 것들은 가운데 부분 말뚝 기어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평평합니다. 그래서 시트를 올리고 저기다 사람이 누워서 차박도 가능해요. 자, 조향장치 부분이거든요. 운전석을 살짝 비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자율주행 뭐 이런 첨단장은 2021년 페이스리프트가 된 신규 버전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구버전에는 없습니다. 그냥 뭐 말 그대로 트럭이에요. 트럭인데 고가의 트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레저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타입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픽업 트럭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죠. 그 내비게이션 터치 스크린이 돼 있고요. 이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터치 스크린에 다 연동이 되는데요.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모습인데요. 운전석 핸들 모습을 살짝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식 수입된 그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 마일로 표기가 되거든요. 키로수가 표기가 안 되고요. 그럴 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단속 카메라를 막 찍힐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속도 계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편하게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쓰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옵션상이 한 중급 정도 됩니다. 중급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 정도 급이면 자, 운전석의 그 문짝이죠. 상당히 큽니다. 수납 공간은 큼직큼직합니다. 밑에 뭐 음료수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큼직큼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시아 사람들보다 등치가 크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하고 디테일링 강성도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수입한 직구하는 대행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뭐 본 영상 소개 영상이고요. 만약에 이거 픽업 트럭이 본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시면 개별 연락을 주시거나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왼쪽 상단에 그 픽업 트럭 직구 신청란에 가시면 간단하게 가입하시고 거기다 신청을 하셔도 되십니다. 그러시면 뭐 견적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요. 예. 근데 이제 뭐 하게 되면 현찰로 다 해야겠죠. 뭐 리스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그다음에 뭐 국내 할부 그런 개념이 없겠죠. 말 그대로 현찰 주고 그냥 미국에서 중고차를 사 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운전석 시트 쪽에 보면 여기 보면은 팔걸이의 앞쪽 부분이거든요. 팔걸이 앞쪽 부분에 조향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윈도우 글라스를 내리는 장치, 그 다음에 백밀러 각도 조절하는 장치, 문짝을 열고 닫는 락 장치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핸들 부분의 조향 장치입니다. 핸들 부분의 조향 장치인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음성 지원, 이 음성 지원, 그러니까는 카폰이죠. 예, 카폰의 컨트롤 레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조절, 이 오디오의 볼륨 조절이 우측에 조향 장치가 붙어 있네요. 일단 색상 자체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은비단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비단색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등급의 XLT 중급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차의 연비 같은 경우는 국내 연비를 못 따라갑니다. 자체 뭐 시스템 자체가 틀리고 무게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차공과 협소하지 않냐? 뭐 근데 사용을 해보시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예, 예. 아무튼 뭐 본 차의 구매가 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짧게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선이 하겠습니다.